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어이없는 사연 하나 가져왔어요.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30대 딸 방 치워줬다가 향수 버렸다고 물어내라는 딸이에요. 아유,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도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이 사연 받고 한참 어이가 없었거든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63세 어머니시고요. 34세 딸이 아직 집에서 같이 살고 계세요. 미혼이시고 직장은 다니고 계시는데 이 딸이 문제가 뭐냐면요. 평소에 방이 완전 엉망이래요. 정말 더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이 어떻게 터졌는지 자세히 들어보시죠.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희 딸 방이 정말 말이 안 돼요. 34세인데 방이 완전 돼지우리예요. 옷은 아무데나 던져놓고 화장품 흘려놓고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까지 방에 쌓아놔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문 앞만 지나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평소에는 네 방이니까 네가 치워라고 했는데 이번엔 정말 너무 심해서 제가 직접 치우기로 했어요. 딸이 출근한 사이에 방 전체를 대청소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옷까지만 세탁바구니 3개가 나왔고 화장품은 여기저기 흘린 채로 굳어있고 컵라면 용기가 곰팡이 피어서 방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대 위에 고체 향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뚜껑도 열려있고 반 이상 녹아서 모양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상한 것 같아서 그냥 버렸어요. 그때는 당연히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퇴근해서 방 보더니 처음에는 와 엄마 고마워 하더라고요. 정말 깨끗해졌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갑자기 화장대 뒤지더니 엄마, 내 향수 어디 갔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상해서 버렸어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엄마가 왜 내 동의도 없이 내 물건을 버려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물어볼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50만 원짜리 향수였어요. 물어내세요. 하는 거예요. 어머, 5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50만 원짜리 향수를 그렇게 방치해놓고는 엄마한테 물어내라고 해요. 저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비싼 거면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 했더니 그건 내 문제고 엄마가 버린 거니까 물어내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면 왜 뚜껑도 안 닫아놓고 녹을 때까지 놔뒀냐고 했더니 그게 제 잘못이든 아니든 엄마가 제 허락 없이 버린 건 변하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어머 50만 원짜리를 왜 버렸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당신도 가서 그 방 냄새 맡아봐. 상한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물어보고 버리지 왜 마음대로 버려? 하면서 딸 편을 드는 거예요. 돈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럼 당신이 내 했더니 우리 딸이 화내는데 5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돈 낼 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딸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는 항상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제 물건인데 왜 엄마 마음대로 버려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딸 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냥 50만 원 주자. 딸이 속상해하는데 이러면서요. 제가 딸한테 내가 집에서 생활비도 안 내고 있는데 50만 원은 좀 심하지 않냐 했더니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내 물건 버린 건 엄마 잘못이고 생활비는 제가 안 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안 받는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휴, 말대답도 참 잘하네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앞으로 생활비 받을게. 대신 향수값은 없어 했더니 그건 별개 문제예요. 제가 앞으로 생활비 낼 테니까 향수값은 물어내세요. 하더라고요. 이 딸이 참말은 조리 있게 하는데 정말 철없네요. 남편은 또 그냥 50만 원 주고 말지 딸이랑 싸우지 말자. 이러고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갑자기 엄마는 내가 결혼 안 한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물건도 함부로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향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가 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뭘 해도 시집이나 가라고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과거 얘기까지 다 들춰내더라고요.
딸이 갑자기 과거 얘기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 일기장 몰래 읽으셨잖아요. 대학교 때도 제 방 몰래 뒤지셨고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서 완전히 딴 얘기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 그때는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다르다 했더니 뭐가 달라요? 엄마는 지금도 저를 애 취급하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제가 언제 취급했나요? 34세 딸이 방도 제대로 못 치우니까 엄마가 치워준 거지. 애 취급한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또 발끈하면서 그럼 엄마가 치워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치워달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더러운 방에서 계속 살라고 해야 했나요? 집 전체가 냄새 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딸이 또 그럼 문 닫고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또 끼어들어서 여보, 딸이 싫다는데 왜 자꾸 건드려? 그냥 둬. 이러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평소에는 딸방 냄새 때문에 자기도 짜증낸다고 하면서 막상 이럴 때는 딸 편만 들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둘째 딸이 또 있거든요. 26살인데 벌써 결혼해서 나갔어요. 얘한테 얘기했더니 언니가 너무하다. 엄마가 청소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둘째가 정상이네요. 그런데 큰딸은 동생은 결혼해서 나가서 모르는 거다. 나는 아직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내 방에 손대지 마. 이러고요. 참 대단한 논리네요. 그럼 그 더러운 방에서 계속 살라고 하세요. 그런데 둘째가 또 한 말이 있어요. 엄마, 언니 원래 저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물건 아무나 못 건드리게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자기 책상 위에 머리카락 하나 올려놔서 누가 건드렸나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34세가 되도록 그대로네요. 시어머니한테도 얘기해봤는데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더라. 그냥 돈 주고 말아라 하시고 친정어머니는 무슨 34세가 그 모양이냐 집에서 쫓아내버려라 하시고요. 어머니들 반응이 정반대네요. 시어머니는 현실적이고 친정어머니는 옛날 방식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딸한테 그 향수가 정확히 뭔지 물어봤거든요.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서요. 그랬더니 딸이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니 나중에 실토했어요. 그 향수가 뭔지 아세요? 전 남자친구가 3년 전에 생일 선물로 준 거래요. 3년 전에요. 그것도 헤어진 남자친구가 준 선물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헤어진 남자친구 선물을 왜 아직까지 갖고 있냐 했더니 그게 뭐 어때서요? 추억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34세가 헤어진 남자 선물에 매달려서 엄마한테 50만 원 달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해봐라 했더니 이미 연락도 안 되고 결혼도 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 상관이에요? 제 물건인데 엄마가 버린 건 맞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남편한테도 이 얘기했더니 남편도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버린 건 버린 거 아니냐면서 여전히 딸 편이었지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향수를 자세히 기억해보니까 정말 이상했거든요. 냄새도 이상하고 색깔도 변했고 곰팡이 같은 것도 보였어요. 그래서 딸한테 그 향수 언제부터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냐 물어봤더니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상한 향수를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더 커진 게 딸이 SNS에 올렸어요. 엄마가 제 물건 무단으로 버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딸 친구들은 당연히 딸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가 잘못했다. 50만 원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딸 친구 엄마가 저랑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설명했더니 그분도 이해는 하시면서도 그래도 물어보고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마트에서 만난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예민해서 그렇다. 그냥 돈 주고 말아라 이러면서요. 그런데 또 다른 아줌마는 34세가 뭘 그러냐. 집에서 쫓아내면 된다 이러고요. 정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네요. 친척들한테도 소문이 났어요. 큰형님이 전화해서 조카가 너무 심하다. 혼을 내야 한다 하시고 작은 시누이는 요즘 애들 다 그렇다. 이해해야 한다 하시고요. 정말 온 가족이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황당한 건 딸이 SNS에 올린 글에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다는 거예요. 딸이 그걸 보면서 봐요. 다들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딸이 갑자기 원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제 프라이버시 존중 안 해주시니까 독립하겠다.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좋다 나가라 했더니 남편이 또 말리더라고요. 딸이 나가면 월세에 생활비까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러냐. 맞는 말이긴 해요. 요즘 원룸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딸 월급으로는 빠듯할 거예요. 그런데 딸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가되 향수값은 포기해라 했더니 그건 별개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나가면서도 50만 원은 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남편이 또 딸한테 그럼 차라리 집에서 살면서 엄마한테 5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진짜 남편이 답답해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딸이 이미 부동산에 가서 원룸 계약금까지 넣었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받으면 이사비로 쓰겠다고 하면서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은 나가겠다고 하고 남편은 돈 주라고 하고 저만 억울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딸이 이사 준비하면서 방 정리하는데 또 뭔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이번에는 귀걸이 한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품이라고 하면서 또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귀걸이를 버렸냐고 했더니 청소할 때 분명히 버렸을 거라고 하면서 의심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해서 쓰레기 봉투까지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평소에 귀걸이를 아무데나 놔둬서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요. 딸이 이사 가려고 짐 싸는데 옷이 너무 많다고 일부는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정리해서 기부할 테니까 주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만지면 또 뭘 버릴지 모르겠다면서요. 정말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또 딸 말이 맞다. 당신이 한번 그랬으니까 조심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서 그럼 당신이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바쁘다고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원룸 계약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향수값 50만 원에 이사비 100만 원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 반응도 정말 다양해요.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 이해해야 한다 하시고 어떤 분은 34세가 뭘 그러냐 혼을 내야 한다 하시고요. 제일 기가 막힌 건 딸 직장 상사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딸이 직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직장 상사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리고 딸이 다니는 헬스장 트레이너도 딸 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단으로 물건 버린 게 잘못이라면서요. 정말 온 세상이 딸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 편을 드는 분들도 있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옛날 같으면 뺨 맞고도 남을 일이라고 하시고요. 정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네요. 그런데 제일 속상한 건 친한 언니가 한 말이에요. 그냥 50만 원 주고 애랑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극단적인 일이 또 벌어졌어요. 딸이 갑자기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단으로 재산 처분한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34세 딸이 친엄마를 상대로 변호사까지 찾아갔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이제는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냥 돈 주고 해결하자고 하지만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딸이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와서는 엄마, 법적으로는 제가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50만 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34세 딸이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딸은 이사 준비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이사비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100만 원 더 달라는 거예요. 향수값 50만 원에 이사비 100만 원까지 총 1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가족관계가 완전히 파탄 직전까지 갔어요. 딸은 저랑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문자로만 소통하자고 하더라고요. 34세 딸이 친엄마랑 문자로만 대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문자 내용도 가관이에요. 엄마, 150만 원 언제 주실 건가요? 제가 이사 날짜 잡아놨는데 돈이 없으면 이사 못 가요. 이런 식이에요. 마치 저한테 돈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그냥 주자고 해요. 150만 원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 딸이 뭘 배우겠어요? 앞으로도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남 탓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둘째 딸까지 개입한 거예요. 처음에는 언니가 잘못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족이 너무 심하게 싸운다면서 그냥 돈 주고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독립하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도와주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딸이 SNS에 올린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퍼져서 기사로까지 났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와 부모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뉴스에 저희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익명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난리가 났어요. 딸한테는 응원 메시지가 수백 개 왔고 저한테는 비난 댓글들이 달렸어요. 독재적인 엄마 딸의 인권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사고 이런 식으로요.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를 지지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요즘 자식들이 버릇이 없다. 34세가 뭘 그러냐 이런 내용들이요. 완전히 세대가 갈려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딸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제의 인물이 된 것에 대해 뿌듯해하더라고요. 심지어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면서 방송 출연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를 방송에까지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딸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이것도 제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이사할 원룸 집주인이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는 받기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딸이 또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이사도 못 가게 됐다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제 탓이네요.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 일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면서 아예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온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확실히 정리하자고 했거든요. 딸은 여전히 150만 원을 요구했고 안 주면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냥 주자고 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둘째 딸도 와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어요. 워낙 소문이 나서 참다 못해 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큰딸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34살이 뭘 그러냐? 부모 은혜도 모르고 당장 사과하고 집에서 나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시어머니한테도 대들더라고요. 할머니는 몰라요. 이건 저와 엄마 사이 문제예요. 이러면서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가 나셔서 이런 자식은 처음 본다면서 남편한테 이런 딸을 어떻게 키웠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딸한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독립하고 싶으면 당장 나가되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봐라. 그런데 5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딸이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할머니가 뭘 아세요? 제 입장도 들어보세요. 이러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입장? 34살이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무슨 입장이 있어? 이러시니까 딸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가족회의 끝에 이렇게 결정했어요. 향수값은 25만 원만 주고 이사비는 딸이 알아서 하고 앞으로는 완전히 독립해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이 집에 와서 밥 먹는 것도 당분간은 금지하기로 했어요. 딸은 불만이었지만 시어머니까지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25만 원도 조건이 있었어요. 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딸이 처음에는 사과할 게 뭐가 있냐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사과 안 하면 25만 원도 없다고 하시니까 결국 사과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끝이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갈등은 정리된 것 같았어요. 딸도 더 이상 150만 원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원룸도 다른 곳으로 다시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사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실랑이가 있었어요.
딸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 일부를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드라이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이요. 제가 그건 가족이 쓰는 거라고 했더니 딸이 또 따지더라고요. 어차피 새로 사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가져가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요.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가져갈 거면 돈 주고 가져가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포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딸이 이사를 간 지 2달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연락도 안 했는데 요즘은 가끔씩 안부 문자 정도는 주고받아요. 여전히 저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딸이 혼자 살면서 집안일의 어려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빨래, 청소, 요리 다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면서 가끔씩은 엄마가 고생했다는 얘기도 해요. 아직도 향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는 딸이 감기에 걸렸는데 혼자 아프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면서 집에서 엄마가 해준 죽이 가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딸한테서 고마움을 느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평소에 집안일에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면서 요즘은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식 교육할 때 무조건 감싸기만 하지 않겠다고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34세 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눈치만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들, 너무 참지만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선을 정해놓고 살아야 해요. 우리 딸 불쌍해서라고 계속 봐주시면 애가 더 버릇 없어져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집안일 안 도와주시면서 이럴 때만 나서서 부인 탓하지 마세요. 부부가 합심해서 아이를 교육해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집에서 얹혀 살면서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25만 원도 주기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적당한 타협점이었던 것 같아요. 딸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됐고 저도 앞으로는 물어보고 치우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사연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가족 갈등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들은 가족의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해요. 이 사연의 주인공 가족도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딸도 독립해서 살면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깨닫고 있고 부모님도 딸의 독립성을 인정하게 됐고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 집에도 이런 갈등이 있으시면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화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사연에서도 시어머니가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나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